잘, 네? 아니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녹화 중. 잠시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재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 쪽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석사과정상, 아니, 소통과정 3기 오영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제는 제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제인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 with Robustness Driven Approximate Error Trace for IMC Hardware라는 주제입니다. 줄여서 이제 하이퍼레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 소개부터 진행을 하자면은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현재 이제 전자기기 컴퓨터공학과를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전자기기공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 그리고 인메모리 컴퓨팅 두 가지가 있고요. 퍼블리케이션은 이제 25년도에 현재 데이트 논문을 이제 광도영 연구자님께서 낸 거에 대한 기타 저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 이제 정교화 기법에 대해서 국내 학회 하나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버뷰를 간단히 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퓨처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하이 디멘셔널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하이 디멘셔널 벡터들은 이제 로우 프리시전을 가지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태스크, 보통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등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한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성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엠리스트 정도로만 정확히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TC만의 장점이 이제 좀 굉장히 경량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도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인터프레트 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의 로버스트니 싸다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늘 경량화가 돼 있고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 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FPGA나 인베디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HTC에 대한 오버뷰인데요. 일단은 1, 2번 제가 매겨놨는데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 이쪽 보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닝부터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엠리스트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레이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셋을 인코딩 모듈에 넣어서 타입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일단 트레이닝을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닝이 싱글 패스로 진행이 되면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타입 벡터들 쌓이게 되고, 즉 뭐 엠리스트 기준으로 이제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클래스 타입 벡터는 뭐 10개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계속 이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HTC 모델 자체가 싱글 패스 트레이닝으로도 충분히 좋은 애큐러시가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닝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애큐러시를 얻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두 번째인데,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서 인코딩 모듈로 마찬가지로 코렉 벡터로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학습시켜 놓은 클래스 벡터들과 비교를 해서 이것들에 대한 시뮬러리티 밸류, 즉 이것에 대한 이제 얘는 이 코렉 벡터랑 이것도 얘랑 각각 해가지고 각각 이제 내적을 하게 되는 시뮬러리티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벡터가 얼마나 시뮬러한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장 시뮬러리티가 높은 클래스를 이제 라벨로 잡는 이런 인퍼런스 방식입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되게 리니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스트럭처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셨다면 이제 하나의 피처 벡터가 어떻게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지 좀 보실 텐데요. 이제 스트럭처는 일단 피처 벡터, 이제 인코딩 모듈을 통해서 코렉트 벡터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를 통해서 시뮬러리티 벡터로 만들어진다 정도의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인코딩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제 피처 벡터를 코렉트 벡터로 매핑하는, 즉 Rn, 죄송합니다. 이제 n 크기의 벡터를 그냥 d 크기로 그냥 매핑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시뮬러리티에 대한 아르규먼트 맥스 값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딩 모듈, 이제 좌측에 있던 인코딩 모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디 레벨 인코딩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먼저 나온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한 이제 피처 벡터가 존재한다면은 각 피처에 대한 밸류를 이제 좀 레프리젠트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랜덤 팩터를 잡습니다. 즉, EF 팩터가 미니멈 벡터, EF 팩터를 맥시멈 벡터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 플립을 통해서 천천히 이제 벡터의 프레젠테이션을 바꿔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피치 벡터 존재한다면 각각의 포지션에 나타나는 벡터입니다. 즉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서 랜덤한 헬프 벡터를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이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피처 벡터 즉 엠리스트 이미지 같은 것을 그냥 표시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레벨 인코딩, 밸류, 포지셔닝 인코딩, 포지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다 이제 이것들을 다 바인딩, 즉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레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피처 벡터에 대해서 이것들의 뭐 값, 여기 안에 있는 값들과 여기 안에 있는 그런 위치적 정보, 이 두 개의 정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벡터를 만드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처 벡터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에 대한 슈퍼포지션된 하나의 약간 응축된 벡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인코딩 방식도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벡터로 매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되게 제가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랜덤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거 자체가 그냥 얘를 얘로 그냥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NPM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으로부터 이제 했고 그리고 수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이 코레레이션 매트릭스에 NBM을 시켜가지고 이 벡터를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이제 사인 펑션을 보통은 붙이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사인 펑션을 붙여도 액큐러시 디그레이션이 없다는 그런 이거를 하면서 논문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가지고 이런 식의 인코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M 인코딩 모듈을 요약을 하자면 그냥 이 벡터를 이 벡터로 그냥 매핑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M 혹은 Associated Memory입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Set of Class F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맨 처음엔 약간 이제 가로로 되어 있었죠. 이거 이제 세로로 약간 표현한 방식인데 이제 이 AM 안에서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그 클래스를 이제 나타낸 하나의 클래스 벡터가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뭐 기존의 뭐 MLP나 CNN 같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쓰는 뉴럴 네트워크랑은 꽤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식이 좀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인퍼런스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과 이것을 닷 연산, 즉 내적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시뮬러리티. 그리고 그 각각의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이제 프리딕션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인퍼런스에만 설명했으니까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이제 번들링 베이스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입니다. 이제 번들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더하는 건데요. 그냥 벡터를 다른 벡터에 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HDC에서는. 그냥 어떤 하나의 기존의 어떤 클래스 벡터 이것과 현재 들어온 그런 커리어 벡터를 가지고 이것의 어떤 피처를 담도록 하고 싶다,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번들링은 C라는 클래스 벡터를 H에 더 비슷하게 만든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트레이닝 방식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 벡터가 이제 현재 지금 트레이닝 중이라고 상정을 하고 이 코렉 벡터가 이제 어소시티브 서치를 통해서 이 클래스 벡터에 이제 어떻게든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뮬러리티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거 자체가 프리딕션이 실제로는 툴은 클래스 1인데 프리딕션은 클래스 K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미스 프리딕션이죠. 즉 잘못 프리딕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의 벡터가 존재를 하니까 이 벡터를 좀 잘못 프리딕션이 된 벡터와는 좀 멀어지고
제대로 된 클래스와는 가까워지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러는 거면 아까의 이 번들링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실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더하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빼고 해가지고 클래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리니어하게 업데이트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방식인데요. 이제 어소시티드 메모리가 원래는 이제 한 개인데 이 한 개를 가지고 각 벡터와 각 클래스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를 두 개를 둡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두어서 퀀타이제이션을 약간 어웨어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HTC 자체가 굉장히 로우 비트 위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경량화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아까 트레이닝 방식은 그냥 굉장히 많이 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C 특성상 되게 코어스하게 되게 이제 좀 울퉁불퉁하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런 레이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우 많이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AM의 어떤 값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콘테이션을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콘테이션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은 에큐러시 드랍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편법을 거쳐서 이제 클래스 에펙터 혹은 AM을 두 개를 만들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더 AM이 로어 비트위스를 가지지만 로어 비트위스를 가지지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콜F 벡터가 어소티브 서치를 바이폴라 팩터에 일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틀리면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만약에 틀린다면은 얘에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퀀타이즈 되지 않은 논-퀀타이즈드 AM에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즉, 이 업데이트를 한 것에 대해서, 각 배치마다 업데이트를 한 것에 대해서 얘를 퀀타이즈를 시키게 됩니다. 퀀타이즈 시켜서 얘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즉, 이제 이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상에서는 이 두 가지 AM을 사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모델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도 바이폴라한 모델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되면서 애큐러시가 높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HTC에 대한 좀 장황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 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 및 리서치 디렉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사실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MC에서는 ID 레벨 인코더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제가 맨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인코더는 ID 레벨 인코더만 사용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모든 연구들에 대해서 약간 애큐러시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ID 레벨을 사용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 연산만으로 이제 되게 쉽게 인코딩이 되거든요. ID 레벨 인코더는.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인코더는 상대적으로 좀 안 쓰이는, 사실 IMC 상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서치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젝션 인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메모리 HTC 인프런스가 가능하게 하는 이제 좀 나이브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IMC 안에서 이 프로젝션 인코더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 디렉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스트럭처를 이제 EM과 AM 둘 다 적용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HTC에서는 이제 SAT 스트럭처는 이용된 적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HTC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HTC 모델이 굉장히 로버스트한데 굳이 정확한 연산을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확하지만 좀 빠른 연산으로 최소한의 애큐러시 드롭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SAT를 사용을 해가지고 더 빠른 연산 속도, 더 적은 에리아, 더 적은 파워 이런 소모들을 노리자라는 것이 일단은 제 목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리서치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과 AM에 대한 로버스니스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로버스니스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로버스트 하면은 더 낮은 에러 프리시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덜 로버스트하면 더 높은 에러 프리시전 사용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알아서 적용을 시키자라는 것이 일단 이 두 가지의 연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하는 모델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IMC 내에 인퍼런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과 EM의 결과가 이제 코레프 벡터이고 AM의 결과가 이제 그런 시뮬러리티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SAT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즉 SAT 스파스 레터리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EM 단에서는 이제 랜덤 포지션 인코더를 적용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AM 단에서는 QAT를 사용을 한 어소시티 메모리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런 모델의 기본적인 디테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컨트리뷰션인데요. 아직은 되게 이제 좀 나이브한 컨트리뷰션이지만 일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MC 안에서 인퍼런스가 가능하면서 이제 프로젝션 인코더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그냥 좀 더 간단함을 위해서 아이드랩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른 컴퓨테이션 혹은 뭐 추가적인 장점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IMC 임플리멘테이션 혹은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임플리멘테이션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SAT는 사용을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연구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SAT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프로시메트한 애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인코딩을 다른 구조를 했다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SAT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교롭게도 프로젝션 인코더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계산을 MVM을 해야 되니까 이제 SAT가 좀 굉장히 필요로 해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SAT가 이제 EM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AM에도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AM에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SAT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가 두 번째 컨트리뷰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연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리뷰션 넘버 원, 즉 그 IMC HTC 구조가 이제 리램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트라이 HT라는 논문입니다. 이 트라이 HT라는 논문엔 되게 중요하게 볼 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크로스바 패러렐리즘입니다. 즉 이제 하이퍼벡터를 전체적으로 이제 디멘전 와이즈 스플릿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디멘전 와이즈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듈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하이퍼벡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특성상 하이퍼벡터의 각각의 요소들은 다 이제 IID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르게 좀 떼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각각 하이퍼벡터의 부분마다 다른 아예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완벽히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논문에서는 PhD 모듈, 그러니까 Partial HD죠. 네, PhD 그 PhD가 아니고요. 네, Partial HD 모듈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M 좀 이제 좀 스코프를 좁혀서 이제 EM만 보시면 이제 ID 레벨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들을 좀 리설브를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딩에 필요한 로우는 이 두 개입니다. ID랑 레벨 팩터 이것들을 이제 XOR 연산을 통해서 여기서 아마 데이터 프로세싱 했겠죠. XOR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코딩된 벡터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EM이 아니라 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팩터들을 여기에 이제 리셉을 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로우에서 나오는 쿼리 팩터랑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accuracy concern이라는 건데 이것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인코딩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드레벨 인코딩이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낮은 accuracy를 보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아이솔렛이라는 데이터셋, 즉 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제 일단 엠리스트보다 간단한 데이터셋이고요. 그냥 이제 사람의 음성 데이터, 즉 이제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읽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알파벳이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이전 엠리스트보다는 되게 간단한 태스크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트라이 HD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액큐러시를 보였지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엑스페리먼트들에 대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현입니다. 대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액큐러시는 나와야 됐습니다. 즉, 충분히 이제 인코더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임프루브먼트 할 만한 공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엠리스트에 대해서는 아예 결과를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높은 액큐러시가 원래 나와야 됐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인코더를 씀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한 테스트 태스크들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논문이 이제 좀 한계점이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션 넘버 2번, 이제 어프로시메이트한 컴퓨팅은 어프로시메이트한 방법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는 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GA 혹은 디지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프로시메이트한 아이디 레벨 인코딩을 만들어서 ISFPD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AT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애드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까 이제 그 아이디 레벨 인코딩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막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XOR 연산으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아까 전 논문에서도 그랬고요. 전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무조건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고정을 해놓고 이 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맨 밑에 단들, 이 이제 맨 밑에 두 단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에더트리 형태로 더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좀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메이저리티 펑션으로 좀 교체를 해서 상대적으로 어프로시메이트 하지만 자원을 굉장히 많이 줄인 형식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LUT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72.1% 정도의 리덕션을 보였고, 액큐러시 드롭은 1%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던 것은 이제 하이프랙터 어프로시메이션이 실제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줄였는데 거의 한 이제 4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 액큐러시 드롭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말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SAT를 물론 이 방법과는 다르지만 SAT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액큐러시 드롭을 기반으로 많은 이제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논문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그 자체에 대한 논문입니다. SAT 구조가 이제 무슨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디지털 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게 LSEC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2024년도 티카스에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이제 2레벨 원레스 트리를 좀 더 변형된 방식인데요. 이거 자체는 이제 AFA 혹은 Approximate Full Adder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스파시티 인풋 패턴에 대해서 AFA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더 이제 MSB랑 이제 LSB로 가면서 이 시그니피컨스가 달라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SXAFA라는 구조랑 SOAFA라는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댑티브하게 스파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애더를 사용을 해야지 최소한의 액큐러시 로스로 이제 정보를 이제 정보를 좀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필요했던 어떤 시스템 펑셔널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128개의 1비트 인풋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좀 약간 스파스한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제 6비트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SAT 구조를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 레넷이나 BCG 같은 경우에서 액큐러시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코딩 어소시브 서치 구조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모델을 약간 구상을 하고 있고, 사실 완성된 모델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연구 단계라서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IMC 어레이 퍼스펙티브입니다. 이제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IMC 어레이에 이것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좀 나이브하게 보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이게 매핑 어프로치는 이제 트라이 HD에서 좀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핌을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LSEC 베이스드 애더트리가 이제 어플라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인풋 개수의 애더트리가 애널로그 핌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디지털 핌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인터클러스터 패러렐리즘, 즉 이제 이 구조 이제 트라이 HD에서 사용된 이제 PHD 모듈로 이제 좀 잘라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일단은 적용을 해봤고요.
즉,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 즉, 이제 가장 큰 하이프 벡터의 디멘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즉, 만 디멘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총 10개의 PHD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PHD 모듈 같은 경우에는 1024 by 1024 IMC 어레이가 있고요. 네,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핑입니다. 이제 매핑 자체가 그냥 나이브하게 한 것임을 인지해 주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 매트릭스의 가장 좋은 장점이 상대적으로 로우를 덜 쓴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디 레벨 같은 경우에는 Q라는 이제 레벨 팩터들, 즉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아예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로만 인코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클래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데이터 프로세싱 로우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간단한 매핑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매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인코딩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코딩 혹은 EM과 AM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SAT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코딩입니다. EM인데요. 일단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EM 혹은 인코딩 모듈의 구조를 IMC에 좀 맞으면서 SAT의 적용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가지고 이에 대한 구현 방법으로 약간 수도 NVM이라는 약간의 그런 NVM의 약간 좀 약한 버전이 들어갑니다. 즉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냥 NVM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 그런 제한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간소화가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소화가 들어갔으며 SAT도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이거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W라는 이제 뭐 프로젝션 인코더 웨이트 곱하기 이제 이런 피처 벡터를 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냥 곱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인코더의 그런 컬럼이랑 이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랑 곱해가지고 곱한 것에 대한 덧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을 이제 그룹을 통해서 M개의 그룹을 만들고 각각의 그룹은 다 더한 상태에서 바이블럭 컨테이지를 시킵니다. 이 식에 나와 있죠. 컨테이지 시켜가지고 G라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그냥 2레벨로 그냥 그러니까 2개의 어떤 레벨로 더하고 컨테이지를 시키고 한 번 더 그것들을 다 더한다 정도의 그런 간단한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은 이 구조를 이제 적용을 했다면 장점이 LSEC SAT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LSEC 페이퍼 리퀘어먼트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128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 3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웃풋은 6비트인데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대 가능한 그런 비트 수가 -32에서 +32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얘로 만듦으로써 이제 SAT를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도 이제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좋은 인코딩이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애큐러시 드롭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0.25% 미만으로 굉장히 이제 좋게 이제 인코딩을 할 수 있다. 즉 약간의 이제 즉 결과적으로 약간의 간소화를 했어도 상대적으로 좋은 인코딩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AT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새로운 인코더 방식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는 NVM이랑 어떤 게 다른 건지. 그, 잠깐만, 이게 슈도 NVM이라는 게 그냥 퀀타이즈한 거예요? 그 피처 벡터를? 근데 그 피처 벡터, 이것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이제 인트팔로 들어가지만, 얘는 원본이 아예 퀀타이즈를 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그 상태에서 또 뭔가를 또, 네. 거죠. 또 이제 간소화를 많이 시킨 상태입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썸으로 각각을 나눠서 썸 한다는 거는 네. 그 연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연산 자체는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나눠서 썸을 한 것을 통해서, 일단은 이걸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그룹을 더한 것을 퀀타이즈, 그러니까 사인 펑션으로 이제 바이블 컨시를 한 번 시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벡터를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컬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냥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이 식으로 보시면은 사인 펑션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그냥 다 더하는 거랑 동일하니까요. 더한 다음에 사인 펑션. 아니요, 이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사인 펑션을 집어넣진 않습니다. 원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아, 치면. 그냥 더하는 건데 원래는 네. 지금 그룹별로 네. 각 그룹의 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 그룹들을 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음,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음, 일단은, 음, 약간 비트위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따로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얘를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방법대로 다 더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비스위스를 가지는 그런 쿼리 팩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IMC 어레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대 이제 마이너스 784부터 784까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LSEC을 적용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LSEC에 어떤 걸 맞추기 위해서 인풋 개수랑 아웃풋 개수 약간 투 스테이지로 음,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EM의 구조를 이제 SAT에 적용할 수 있게 바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 쪽입니다. 이제 AM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것이 애초에 어소시브 서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렉 팩터를 얘네랑 이제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시뮬레이티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맥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냥 그것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AT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도가 붙습니다. 즉 이제 그냥 수도 닷 펑션 혹은 수도 썸이 아니고 아니 그냥 썸 혹은 닷 펑션이 아니고 수도 썸 혹은 수도 닷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닷 프로덕트 자체가 이 두 개를 이제 두 가지 이제 연산으로 나눠져 있죠. 일단 이 두 개를 가지고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한 다음에 이것들을 각 엘리멘트 혹은 디멘션으로 다 더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근데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는 그냥 비트와이즈 XOR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제가 그 트라이 AC 논문에서 읽은 바로는 굉장히 이제 IMC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연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따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현재 지금 하나의 벡터를 만든 상태입니다. 이제 SJ라는 하나의 벡터를 만든 상태인데, 바이폴 벡터를 만든 상태인데, 각각의 이 SJ에 있는 모든 디멘션들을 다 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그 IMC 어레이 매핑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024 by 1024입니다. 즉 이제 디멘션이 1024 디멘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LSEC SAT 같은 경우에는 128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더해가지고 다 시뮬레이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LSEC SAT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각각을 더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LSEC SAT를 통해서 128개씩을 다 더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원래 1024 디멘션이니까 8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8개의 아웃풋 중에서 원래는 이걸 다 이제 아웃풋에 다 더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각각에 대한 맥스를 구해가지고 이 최종 시뮬레이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비스 문제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나오는 8개를 더하는 것이 따로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구조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8개의 값에 대한 맥스로 이 시뮬레이션을 계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AML 구조를 이제 IMC에 맞으면서 SAT 적용 가능하도록 바꾸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미만의 그런 accuracy 드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SAT를 이런 약간의 드롭으로 인해서 SAT 적용도 가능하고 좀 더 간단한 구조로 바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데 뭔가 손실이 있고 정확도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뭔가 검증해 가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예, 이론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사실 그냥 여러 가지 좀 건드려야 되는 파라미터가 좀 많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SEC SAT가 이제 최대한으로 이게 128개가 들어가는 게 이제 옵티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64개 이런 식으로 좀 넣어봤는데, 물론 SAT 구조는 좀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구조를 바꾼 것에 대해서만 넣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냥 실험만 여러 번 돌려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그런 accuracy dro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바이너리 이론에서 그것에서는 바이너리 길이를 그렇게 기시면 스토어하고 카운트로 지를 많이 거 네. 하고 써이고 하면은 그 카운트보다 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엘셀링 바이너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성으로 이런 게 아니고 네. 수성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팝카운트라는 게 HCS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시뮬레이트 계산을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트 계산을 할 때도 이거 두 개를 이제 일단 엑소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팝카운트를 또 이제 계산을 하는 형태도 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ID 레벨 인코딩을 견뎌온,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현상의 하나일 뿐인데, ID 레벨을 가지고 나온 코렉 팩터에는 문제없이 적용이 됐어요. 팝카운트 기반 시뮬러리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인코더가 달라져가지고 이것에 더하는 것에는 따로 적용이 안 됐던 걸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SAT를 적용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초기 연구 중에 이제 SAT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계속 저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팝카운트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인코더를 얘를 만들 때 인코더를 이제 랜덤 포지션으로 한 상태에서는 아예 그게 팝카운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큐러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네.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어프로치메이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딱 그 값이 나오는 걸 보여줄 때 정확한 값이 많이 돼야 뭐야.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처음에 말씀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할 때도 팝콘트가 쓰이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들에서는 인코더가 이것과는 다르고 그 논문에서 적용이 됐지만, 여기서는 제가 맨 처음에 해봤는데 이제 에큐러시 드롭이 좀 심하고, 즉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팝콘트 기반 시뮬레이터 적용했을 때는 많이 일어났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퍼스펙티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IMC 어레이에 어떻게 이제 넣을지에 대한 퍼스펙티브였다면, 지금은 좀 이제 어떻게 SAT를 적용을 할지에 대한 퍼스펙티브입니다. 즉,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로버스트한 EM과 AM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로버스트하다면은 좀 더 낮은 에더 프리시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로버스트하지 않다면 더 높은 에더 프리시전을 적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일단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더 로버스트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제 프리리미너리 익스페리먼트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로버스니스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비트 플립 에러를 먼저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AT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좀 더 에큐러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SAT 좀 정확하지 않은 오퍼레이션들을 그냥 랜덤 비트 플립을 통해서 이제 에러 인듀싱을 통해서 한번 이제 로버스니스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비트 플립이라는 이제 에러 인덕션을 이제 EM 혹은
EM 그리고 AM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LP, RP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래스 팩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트 플립 에러를 각각에 적용을 해봤을 때 각각의 이제 HTC 모델에서 인퍼런스 돌릴 때 그 좀 인퍼런스 에러를 이제 돌렸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EM과 AM에 대한 애큐러시 드롭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컴포넌트가 더 로버스트한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프리리미너리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LP랑 RP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코더인데, 이제 인코더 중에 이제 런드 프로젝션이랑 랜덤 프로젝션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거 자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제 런드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이 좀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HTC 모델을 이제 투레이어 MLP로 둔 다음에 이 투레이어 MLP에서 이제 첫 번째 FC1 레이어 요거의 웨이트를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바이블러 퀀타이즈를 시킨 그런 형태의 어떤 매트릭스입니다. 즉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학습이 된 그런 투레이어 MLP에서 그냥 첫 번째 이제 얘를 이제 피처 벡터를 어떤 벡터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 웨이트만 뜯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좀 원래는 이게 완전히 랜덤 HTC 구조에서는 완전히 랜덤이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는 상대적으로 더 이제 이것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학습이 되는 방식으로 이 웨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더 이제 좀 더 덜 로버스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중심에는 이제 여기선 설명이 좀 되진 않았지만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좀 더 랜덤하면은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P는 이 홀로 프로퍼티에 의하면 좀 더 덜 로버스트하겠고 RP는 홀로 프로퍼티에 의하면 좀 더 로버스트하겠고 정도의 이제 생각으로 이 두 가지의 인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인코더가 자체가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EM 에러에 의해서는 이제 좀 더 LP에서 홀로 프로퍼티를 지키지 못하니까 LP에서 더 애큐시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AM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LP랑 RP는 뭐 비슷하게 애큐시 드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이랑 AM에 대해서 각각의 에러 인젝션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거 자체의 결과는 결과만 딱 보자면 이제 EM과 AM에 상관없이 RP가 더 로버스트하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EM과 AM에 상관없이 이거 인코더에 상관없이 EM이 AM보다 더 약하다. 덜 로버스트하다.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분석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했었는데 좀 마땅한 결론이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모델도 제가 좀 가정을 많이 약하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온 좀 스테이블한 결과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SAT의 애더프리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트릭을 생각을 할 것이고 이 매트릭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SAT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퓨처웍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연구에 대한 설명 끝이 났고요. 퓨처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IMC 어레이 퍼스펙티브, 첫 번째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안한 매핑이 IMC상에서 효용 가능한 매핑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IMC 하드웨어를 좀 상정을 해가지고 연산을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만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시뮬레이터도 생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매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큰 맹점이 있는데 지금 리램 핌을 기반으로 매핑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 SAT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핌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날로그 핌에서 생각했던 그 매핑이 디지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지 ACC 구조가 거기서도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디지털 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더 많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매핑을 좀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로버스트니스 드리븐 SAT 퍼스펙티브 쪽에서의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프리리미너리 리서치밖에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EM, AM 에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LP랑 RP 인코더를 각각의 이제 분석을 해봐가지고 홀로 프로퍼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디멘셔널 와이즈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러 시뮬레이션을 또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작을 딱 알아낸다면은 EM과 AM에 대한 로버스티니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매트릭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SAT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SAT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애큐러시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뭐 시간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빨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SAT 연구들에 대해서 시간만 빨라지는 걸로만 이제 매트릭이 적용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소모나 뭐 여러 가지 뭐 에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S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되게 갈 길이 많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은 일단 지금 IMC 인퍼런스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IMC 트레이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트레이닝도 가능한 느낌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프라이 HD에서 그리고 뭐 슬라이드 본 것들 네, 타입 HD, 예. 인프런스는 어떻게 그 지금 파티션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완전 동일한 방법 PhD에서 각각 계산된 시밀러리티들이 네, 전부 다 누적이 되 네, 누적이 되어야만 인프런스가 완료가 그쵸.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다른 법이 사실 이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PhD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시뮬러리티들을 각각의 팀, 다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 클래스별로 더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 이 그림에도 안 그려져 있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여기서 프로세싱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더하는 추가적인 회로만 있으면 되지 않냐 정도의 의미로 그냥 따로 말을 안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논문에서 따로, 제시한 예, 새로운 인프런스 방법이나 이런 건다 인퍼런스라기보단 프로시메이트하게 시뮬러리티 뭐 네, 그런 건 따로 네,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어요. 22페이지. 그 기존 프로젝션 인코더가 이제 IMC에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파티션에서 여러 사이클에 역산하면 되는 게 아닐지. 네, 뭐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HTC가 지금 제일 크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정확도 문제가 제일 외국인가 생각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IMC를 타겟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프로메이션 지금 오버헤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오버헤드를 감수하면서까지 IMC를 타겟하는 이유가 있을지. 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원래는 이게 아까 잠시만 뒤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럴하게 넣은 것 전의 연구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전의 연구들은 그냥 다 할 팩터를 잘라가지고 각각의 디멘션별로 이제 한 번 사이클마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가지 크로스바우 리램 크로스바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극한으로 다 이제 한 번에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약간 이 연구가 진행된 것 같은데 아마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들이 이 논문의 어떤 어서들이 정확히 어떤 뉘앙스를 취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이제 적어도 이 논문에서처럼 좀 병렬적으로 한 사이클에 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냥 나이브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참 질문이 어려운데요. 어, 이게 지금 핌을 일단 타겟하기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제 에큐러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이것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어큐러시는 거의 이제 EM 혹은 인코딩 모듈에 좀 어떻게 피처 벡터에서 어떻게 잘 끄집어내느냐, 하이 팩터를 어떻게 잘 끄집어내느냐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아예 그냥 그 하이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CNN을 쓴다든지 이미지에 더 특화된 CNN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것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에큐러시 높이는 연구는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이제 핌에 올라가기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물론 다 레즈넷 같은 것도 다 올라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딱 원 사이클에서 딱 돌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인코딩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약간 엄청 높은 애큐러시가 아닌, 엄청 높은 애큐러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애큐러시가 아니고 약간 그 중간에 회색지대를 좀 노렸다. 애큐러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만 조금 더 약간의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의 좀 간단한 구조가 가능한 그런 느낌의 그런 약간 틈새 시장 노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결국에 그 답변 공통적으로 모티베이트된 부분이 원사이클에서 하드웨어 친화적 구조가 이제 식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느꼈는데 기본적으로 HTC에서 이제 연산 추론을 사용할 때 그는 하드웨어적인 오버헤드가 큰지가 여러 사이클에서 돌렸을 때도 충분히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오버헤드가 크지 않다면은 네. 굳이 원사이클로 꼭 가야만 하는지. 음, 음,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제목이 IMC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걸 구상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그게 굉장히 생각이 너무 안 나가지고 그냥 일단 인퍼런스만 해보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확장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해주신 질문이 트레이닝 단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인코딩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셋 계속 너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트레이닝도 가능하게 하는 모델에서는 그래도 원 사이클 안에 진행이 되어야 이제 최대한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 사이클을 좀 더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면서 떠오른 코멘트가 있는데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닙니다. 또 제가 지금 미래행 기반 IMC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입학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미래행 IMC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관련된 것도 다뤄보고 인퍼런스 관련된 것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특히 아날로그 IMC 분야가 뭔가 차세대 프로세서 그런 유관 분야이긴 하지만 뭔가 학계에서는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좀 오히려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세가 좀 큰 모델들이 대세잖아요. LLM이라든지 네, 비전 쪽에서도 그런 큰 모델이 대세인데 저는 아날로그 IMC는 결국 태생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엣지 컴퓨팅에서의 소형 모델을 다루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날로그 IMC는 뭐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어떤 결합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상당히 예민하니까 결국 스케일러비티가 확연히 떨어지고 극단적인 엣지 컴퓨팅 소형 프로세서에 밖에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HDC는 뭔가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버플스 측면이라서 엠리스트 정도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트렌드는 뭐 LLM을 다루는데 굉장히 작은 뭐 엠리스트나 그런 쉬운 데이터셋을 다루는 것 자체가 뭔가
저는 논문을 냈을 때 리뷰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네.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좋은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어레이 아키텍처 혹은 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아니면은 뭐 빅플립에 대한 로버스니스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불이익 플러스 허점이 생길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차근차근하게 그냥 계단 밟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보면서 감히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따로 없으시면 아니지만 예. 그 내용은 네. 누들은 어떻게 돼가고 라이스 응? 라이스는 정원용분이고 누들 잠시 제가 자료가 있긴 해가지고 한번 좀 일단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 지금 완전 스크랩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독립적인 예, 저는 라이스가 있고 누들이 있어요. 저는 누들이 영원히 저번에 발표했던 거. 예, 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엘장근인가 아, 합친 근인가 이제 다른 연구 형태로 이제 다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아직은 네, 계획 없습니다. 없으시면 해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